지난 2014년 4월 13일 전남 무안군에 있는 영산강 하류에서 지인 사이인 40대 여성 시신 2구가 발견됩니다. 일주일 넘게 연락이 끊겼다는 가족들의 실종 전화가 접수된 지 엿새 만이었죠. 그런데 충남 천안에 살고 있던 두 여성, 왜 하필이면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전남 무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을까요? 이 사망자 중 한 명은 시신으로 발견되기 보름 전쯤에 가족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을 받으러 광주에 갈 일이 있다면서 연락이 안 되면 무슨 일이 생긴 줄 알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죠. 이 경찰은 광주에서 여성들을 만나서 저수지에서 함께 낚시를 했다는 남성 3명에 주목을 했는데요. 하지만 경찰서로 순순히 찾아와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는 이들 남성의 태연한 모습은 살인사건 용의자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이들 남성은 여성들의 죽음과는 무관한 그저 최종 목격자들이었을까요? 이 판결의 재구성에서 확인해 보시죠. 5년 전 일입니다. 두 여성이 영문도 모른 채 사라졌는데요. 가족들과는 언제 마지막으로 연락을 한 건가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이미 그 광주 그쪽으로 내려갈 때도요. 네. 돈을 받기 위해서 내려갈 때도 이미 가족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15일 전에. 만약에 우리가 이 돈 받으러 가서 연락이 안 되면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1차 얘기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내려갔어요. 돈 받으러 내려가가지고 그 1시간 전에,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기 1시간 전쯤에 이 여성들이 가족한테 이 전화를 한 통 했습니다. 낚시터를 왔는데 굉장히 어둡고 무섭다. 만약에 우리가 연락이 안 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 네. 이렇게 되게 얘기를 했는데 가족들이 차일피일 하다가 한 7일 정도 미뤄진 것 같아요. 예. 7일 후에 이제 그 두 여성의 실종 신고를 경찰에 하게 됩니다. 자, 실종이 되면 수많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연락이 안 되면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얘기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타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실종이 발생했을 때 사고사, 타살, 자살. 여기까지 3가지 정도를 구분을 한다고 보면은, 근데 문제는 언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깨림직한 형태로 갔다는 건 확인됐고요. 네. 그런데 이제 혹시 하나의 가능성은 뭐냐면, 혹시 어두우니까 실족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지만은, 네. 문제는 어느 정도 두려움에 떨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엇인가 깨림직한 부분 때문에. 근데 그 부분 때문에 경찰에서는 그런 쪽으로 반을 돌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타살이라면요. 이 여성과 어떤 원한 관계를 맺을 만한 어떤 사람을 분명히 경찰이 조사를 했을 텐데 혹시 용의자가 누구였나요? 실종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이 숨진 2명의 여성이 마지막에 만났던 남성 3명에 주목을 했습니다. 김 씨, 유 씨, 박 씨 이렇게 3사람이 있는데 이 3사람은 숨진 여성을 만났다는 것은 인정을 했어요. 하지만 저수지에서 밤낚시만 하고 헤어졌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숨진 두 사람과 12시 정도까지 낚시를 하다가 12시 30분에서 40분쯤 내가 내려다 줬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경찰의 수사에 정말 협조적이었어요. 새벽에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도 실은 내색 안 하고 즉각 바로 경찰서로 찾아왔고 자신의 행선지가 어디였는지 아주 일일이 보고하듯 밝히면서 좀 의심점이 없다 생각해서 처음에는 바로 체포할 이유가 생기지 않으면서 일단 귀가를 시켰었죠. 사라진 여성 2명과 단지 낚시만 하고 헤어졌다는 이 3명의 남성들의 이야기는 사실일까요? 경찰은 직접 여성들과 함께 낚시를 했다는 낚시터를 찾아가 보기로 합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행적 이야기, 그 사람들하고 피해자들하고 관계, 근데 다 자기들은 잘 모른다. 행적을 좀 확인 좀 시켜달라. 아무 그런 거부 반응도 없이 낚시터를 갔다 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실제 가서 확인을 해보자. 근데 보니까 여기는 자기들 낚시 왔다고 하면서 근데 낚시하는 데가 아니에요. 점점 의심이 커져갔죠. 의심 가니까 그 이동수단도 저희들이 안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차를 렌트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어디서 렌트했는지 그런 건 이 친구들이 몰라요. 광주 시내에 있는 렌트 회사를 상대로 담물하니까 어디 한 곳이 이제 확인이 됐어요. GPS 기록을 제출받아가지고 쭉 동선을 분석을 하니까 진술한 거하고 이 차량 이동 동선하고 전혀 안 맞은 거예요. 거의 반대. 실제 낚시를 했다는 곳도 낚시터가 아니었고요. 실제 차량 운행 기록 상으로도 남성들이 지목한 곳으로 향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본인들이 이제 갔다고 하는 저수지를 태연하게 또 이렇게 경찰들과 데리고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차에 장착된 GPS 여기를 추적해 보니까 그 자신이 갔다고 하는 저수지하고 7km
떨어진 곳으로 간 것이 이제 발견이 됐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신이 이 사람들이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거짓말을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경찰들은 이제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3명에 대한 조사가 계속 이루어졌을 텐데 경찰 조사에서는 뭐 특이할 만한 진술을 한 게 있나요? 이 사람들이 이제 나름대로는 그 낚시터 장소도 어느 장소를 아마 지정을 해서 경찰이 물어보면 우리 셋 다 그 장소라고 얘기하자. 그렇죠. 얘기했을 거예요. 입을 맞춘 거군요. GPS를 찾았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엉뚱한 데 데리고 경찰을 데리고 그렇죠. 갔던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다 어떻게 이제 탄로가 한 건데 사실 이 사람들이 그 경찰을 너무 쉽게 본 거예요. 각각 분리신문하면서 네.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경찰이 물어봐요. 이를테면 당신은 앉은 자리가 어디냐? 길이가 몇 칸대 되는 그 낚싯대로 했느냐? 미끼는 못 썼느냐? 아주 그 엉뚱한 거를 물어보면 세 사람 말이 결국은 틀린 게 나와요. 그럼 이번에도 3명 중에서 한 사람만 그렇죠. 뭐 따로 분리 일부러 그런 질문 다 받아놓은 다음에 전부 모이라고 해놓고 한 사람만 딱 지정해서 그러니까 박 씨만 딱 데리고 예. 일부러 경찰이 확인해둔 GPS로 확인해둔 장소 실제 낚시터가 있잖아요. 그걸로 딱 데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그동안 엉뚱한 데 얘기를 했는데 경찰이 딱 자기를 데리고 실제 범행한 장소로 딱 데려가잖아요. 이 얘기는 경찰이 다 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박 씨가 그러니까 바로 물어버린 거죠. 자백을 한 거군요. 바로 자백해버린 그러니까 거죠. 가서는 아무 얘기 안 한 겁니다. 그냥 데리고만 한 거예요. 거기만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적 부담이 있겠습니까? 내가 모르는 걸 다 알고 있구나. 말을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심적인 압박을 더 주는 방법이에요. 아, 그래서 박 씨가 자백을 했군요. 경찰이 고도의 심리전을 벌인 끝에 박 씨가 범행 일체를 털어놨습니다. 그럼 대체 이 여성들하고 남성들은 어떤 관계였던 거예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였습니다. 돈 문제가 얽혀 있었는데요. 숨진 2사람의 여성 중 1명, 40대 여성이 3명의 남성, 그러니까 김 씨, 유 씨, 박 씨 3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김 씨에게 수천만 원을 빌려줬던 겁니다. 2년 전쯤에 김 씨가 자기가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면서 투자만 하면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 말을 믿고 수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사실은 김 씨 직업도 없었고요. 숨진 여성에게 빌려간 돈 수천만 원도 생활비로 다 써버렸습니다. 당연히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고 이 의심이 커지니까 김 씨가 여성을 데리고 중국을 다녀오기도 했는데 실제로. 한 번 잃은 믿음이 회복되지 않았죠. 빌려둔 투자금을 돌려달라 6개월째 김 씨에게 요청과 독촉을 하던 상황이었는데 결국 이제 여성이 지인과 함께 광주까지 내려가서 빚독촉을 하려다가 변을 당한 겁니다. 그럼 이 여성들은 살해당한 그날도 역시나 돈을 갚으라고 요구를 하러 내려갔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이 범죄의 목적은 경제적 목적이죠. 네. 채권 채무 관련된 부분인 거고, 그리고 다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을 했을 가능성의 이 주요한 거죠. 물론 이제 이 범인들은 다 다음에는 우발적으로 했을 수도 있다라고 여러 가지 변명할 수 있겠지만은 분명한 거는 자신의 경제적 목적을 위해서 살인한 부분은 명확한 부분인 거죠. 자, 궁금한 게요. 당연히 경찰이 처음에 이제 용의선상에 3명을 올려놨을 네. 때 어떤 뭐 혐의성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이제 살인의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뭐 신청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없었단 말이죠. 예. 그거는 이제 확신하지 못해서 그래요. 예. 장소까지 경찰이 파악은 한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GPS를 통해서 범행 장소는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그 범행 장소에 범행의 흔적을 찾아야 돼요. 그거 뭐 이를테면 시체라든지 범행에 사용했던 저 흉기라든지 그게 그 현장에 있어야 되는데 예. 경찰 한 200여 명을 투입해가지고 이제 이른바 탐침봉이라고 해요. 이렇게 찌르는 꼬챙이 같은 건데 그런 걸 저도 수도 없이 써봤는데요. 네. 그런 걸 이제 찔러가면서 이렇게 하고 심지어는 경찰 특공대 잠수부들까지 동원해서 저수지 아마 그 수중 그 감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도 발견을 못하니까 섣불리 영장 신청을 못했던 거죠. 아, 저수지에서 유류품이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장을 네. 신청하지 않았다. 그럼 남성들이 실제 여성을 살해했다는 증거는 누가 찾아낸 건가요? 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요? 아니에요. 경찰견, 한테도 이름이 붙었다. 메시라고 하는. 아, 걔가 찾았군요. 예.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 경찰청에서도 이런 전문 채취 증거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후각 인간보다 10,000배가 더 높습니다. 이 메시가 이제 그 저수지에 있는 그 반쯤 묻혀 있는 장갑을 찾은 겁니다. 예. 사실은 그 아까 탐침봉으로 찌를 때 그 부분은 사실 못 찾거든요. 근데 이제 이 메시가 아주 영리하게도 그걸 찾았고 그 장갑 속에서 그 실종자들의 DNA를 찾게 되는 혈흔을 찾게 되는 아, 거죠. 드디어 찾았습니다. 경찰견의 활약 그리고 포기를 모르는 경찰의 수사 덕분에 마침내 범인과 관련한 결정적인 단서
장갑을 찾아냈습니다. 경찰의 이야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그 중에 한 명이 자백을 했거든. 저수지 거기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경찰관이 가서 수색을 했는데 안 나왔어요. 거기서. 그 경찰관이 근데 거기서 발견한 것이 그 혈흔 묻은 장갑. 근데 이미 세차가 깨끗이 된 상태였거든요. 차 트렁크에 든 그게 또 다 하니까 걔가 좀 반응이 있었고 트렁크까지 세밀히 이제 감식을 하니까 거기에서 미세한 혈흔들이 발견된 거예요. 이제 저희들한테는 확신이 사는 거예요. 그 가족들 DNA 또 대조를 하니까 바로 그 이제 일치가 됐어요. 개의 활약이 정말 대단하네요. 피해자의 DNA가 묻은 장갑도 나왔고 또 경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성이 운전한 렌터카에서 네. 여성의 혈흔까지 개가 찾아냈습니다. 또 앞서서는 경찰에 거짓 진술까지 했었잖아요. 이제 더 이상 발뺌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3명의 용의자 중에 이제 공범격인 박 씨와 유 씨는 검거가 됐습니다. 6번째 이제 소환 조사를 할 때 경찰서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돈을 실제로 숨진 여성에게 빌려간 김 씨. 김 씨는 이 두 사람들과 함께 출석을 한다고 해놓고 종적을 감춰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이 범행이 드러날 것을 직감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잠적을 한 건데 당시 이제 TV 방송에서 여성의 실종 사실이 보도되고 여성이 종적을 감췄다고 하는 이제 저수지가 방송에서 나오니까 네. 내가 의심받겠구나라는 걸 직감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바로 이제 도주를 한 건데 경찰도 그러니까 이제는 주범인 김 씨의 소재를 찾는데 신변을 확보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게 됩니다. 예, 당시 이제 경찰이 공개한 공개 수배 전단지를 보고 계신데요. 주범 김 씨의 사진이 보이고요. 또 이미 공범들이 자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금 반환을 요구해서 살해하고 도주했다 이런 개요까지 설명이 돼 있습니다. 프로파일러님, 그런데 이 김 씨가 결국에는 광주에서 붙잡혔어요. 멀리 도망가지는 않았네요. 실제로 이제 공범들이 잡혔기 때문에 도망간다 한들 사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준비를 했다고 하면 밀항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했는데 그 준비까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데서 어떤 재판 과정에서의 다른 걸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차후를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익숙한 곳으로 도망간 거고요. 그렇죠. 이 주범 김 씨도요. 분명히 수사 초기에는 협조를 참 잘했는데 갑자기 도망을 갔단 말이죠. 경찰의 목소리로 한번 김 씨의 심경을 들어보시죠. 초기에는 이렇게 수사에 참 협조를 잘했어요. 본인들이 어떤 그 잘못된 행동을 표시가 날까봐 태연한 척을 했어요. 말을 맞췄다고. 의심하고 우리 상대로 수사를 하면은 이렇게 해서 말을 맞추자 해가지고 경찰에 부르면 잘 가서 협조해주고 이렇게 다 이미 사전에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 친구들이. 마지막에 그 주범이 당구장에서 검거됐잖아요. 심적 변화가 와서 둘이 검거되고 한 명 검거 안 됐다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니까 도주를 해버린 거죠. 근데 여성에게 돈을 빌린 거는 한 명이잖아요. 근데 지금 2명이 협조를 했어요. 김 씨에게.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금전 주범인 김 씨가 공범격인 두 사람들에게 금전으로 회유를 했습니다. 사건 전날에 여성 2명을 숙소에 바래다 준 다음에 남은 2사람 유 씨와 박 씨에게 주범인 김 씨가 이 두 여자를 살해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혜택을 주겠다. 휴대전화 대리점을 차려주겠다라고 하면서 먼저 살해 계획을 제안을 했고요. 공범들이 나중에 이제 경찰 조사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선배한테 자꾸 돈을 달라고 해서 죽이게 됐다고 하면서 실제로 처음에는 실제로 죽일 거란 생각은 못 했는데 선배가 김 씨가 그동안 잘해줘서 한번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에 범행에 가담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습니다. 예, 하지만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주범은 김 씨, 공범은 유 씨와 박 씨입니다. 이 세 사람 결국 어떤 판결을 받았습니까? 예, 곡성 저수지 살인 사건이죠. 이거는 이제 강도 살인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빚을 안 갚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강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은 공범에게 떠넘기고 반성을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주범 김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요. 그 다음에 박 씨는 25년, 그다음에 류 씨는 30년이 1심에서 선고가 됐습니다. 이제 항소를 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나왔고 주범 김 씨는 똑같이 무기징역이 나왔는데 다만 이제 박 씨 같은 경우에는 유족하고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반성을 했고 그래서 15년으로 10년이 감형돼가지고 15년이 이제 선고가 됐습니다. 결국 김 씨는 무기징역, 박 씨는 15년, 류 씨는 30년을 선고받았고요. 예, 이거 굉장히 30년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무기징역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제 이건 비난할 만한 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신의 돈만 소중한 줄 알고 다른 사람의 돈과 목숨은 귀한 줄 몰랐던 잔혹한 살인마들 이야기. 오늘 판결의 재구성에서 살펴봤고요. 저희는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